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쉬운 영어 치트키의 마콩입니다. 지난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영어로 보는 것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전 준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영어를 보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오늘은 그 준비의 마지막 단계, 한국인들이 영어를 볼 때 방해가 되는 일종의 블러 필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진, 평범한 아프리카 목각 인형 사진입니다. 그런데 인형이 또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아프리카 인형을 두고 찍은 사진인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 기법이라고 해서 배경을 흐리게 하고 중심에 있는 인물을 부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쓸 때에도 이런 아웃포커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세계 1위의 IT 강국으로 산업화, 현대화, 스마트화가 진행된 한국에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적 배경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는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는 필연적으로 정착 문화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정착 문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네 조상들이 늘상 만나야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두레라고 서로의 일을 도와가며 그래서 그들은 이웃의 소소한 일까지 다 공유하고 알고 지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하는 일이 특별히 새로울 것도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굳이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 밝히지 않아도 이미 모든 정보는 다 공유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한국어는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배경, 주변, 분위기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언어 습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말은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표현됩니다. 있잖아, 어제 저녁에 학원 가는 길에 홍대 입구역에서 나오면서 오랜만에 종태를 만났잖아.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학원 하루 땡땡이 치고 근처 포차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지. 여러분들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 한국어의 표현 구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어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IQ가 평균 세계 3위인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꽤 정확하게 짐작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영향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상황을, 상대의 뜻을, 의도를 짐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둘째 특징은 문법 용어로 보자면 부사로 시작하고 부사가 대부분입니다. 영어식으로 볼 때 주된 내용은 종태를 만나고 술을 마셨다가 답니다. 나머지 60-70%의 말은 전부 그와 연관된 부수적인 말들, 시간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상황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입니다. 이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우리의 언어 문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어의 언어적 포커스는 부사와 형용사 그리고 맨 끝에 잠깐 언급되는 내용만 들으면 되는 구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포커스는 영어를 듣거나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부사나 형용사가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고 문장의 맨 끝에 오는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1편에서 잠깐 소개했던 CNN 뉴스 중에서 차이나라는 소리만 들렸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The Galwan Valley clash shed blood in a remote Himalayan flashpoint where Indian troops eye territory their country has claimed for decades, but that's administered by China. 자, 아까의 두 사진으로 돌아가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 한국인의 언어적 포커스는 이 사진처럼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인형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들의 모양과 색깔,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 맞춰집니다. 하지만 영어는 전혀 반대의 포커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일단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인형부터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인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씩 배경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국어 언어 구조의 방해를 극복하려면 인위적으로 강제로 이것들을 보지 않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지난 시간 설명했던 ly로 끝나는 낱말과 전치사의 모양입니다.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일반적인 단어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면 전치사의 뜻은 모르더라도 그게 전치사인지 아닌지 정도는 아무리 영어 초보라도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문장의 성분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전통 문법에서는 팔품사를 부동의 금과 옥조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단 매우 단순하게 문장의 성분을 두 개로만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는 main component, 둘째는 minor component. 일단 영어는 어려우니까 앞에 것을 주사,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부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사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의 중심 요소, 즉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부사가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한국인의 부사 중심 언어 습관은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부사가 훨씬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터링 해야 되는 부사는 바로 이 의미의 부사를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낱말 끝에 ly가 붙으면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ly가 붙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지만 지금은 영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이니 무시해도 무관합니다. 둘째로 영어에서 전치사가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와 명사는 결합해서 부사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종이 위에보다 화면이 좀 더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문장들이 그닥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부사들만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법 용어를 사용하자면 접속사가 오기 전까지 부사구 뒤에 있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사입니다. 굳이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까지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문법적인 블랙홀로 빠질 수가 있으니 그저 편안한 정도로 부사만 제거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방법을 익혀나가면서 설명될 부분인 형용사까지 모두 다 제거해버리면 어떠신가요? 굳이 영어 단어의 뜻은 모르더라도 처음보다 훨씬 간명하게 영어가 눈에 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비교했던 사진처럼 인형만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결국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영어를 보는 방법이 어려웠던 것이지 이렇게 영어의 메인 요소만 볼 수 있게 되면 영어는 I am a boy, I am happy, I give you this, I make you happy 이 5개의 모양으로 모두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는 영어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만큼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그릇에 담을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휘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재료들을 얻는 방법은 또 몇 가지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젠 기본 방법을 알았고 이제부터 할 일은 이 방법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토익을 가르치며 여러 실험을 해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주일 정도만 집중해서 훈련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영어의 메인만 아웃포커싱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영어 공부를 위해서 파이팅!